안녕하십니까.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 일본과 한국을 거쳐서 지금은 중국 방문 중입니다. 일본과 한국 순방은 지금 모두 마쳤기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비교 오늘 저희가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일본 방문 대 한국 방문. 오늘의 이슈입니다. 네, 주영석 기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한국 두 나라를 방문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자체의 어떤 행보는 크게 다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두 나라의 대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본과 한국에서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비슷했어요. 무기 구매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미국과 일본 또 미국과 한국의 어떤 무역 불균형을 해소해야 된다. 또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한 메시지도 나름대로 클리어하게 전했다. 근데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비슷한 행보라고 할 수 있는데 반면에 아베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은 상당히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네. 아베 총리 같은 경우는 일단 친해지고 보자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처음 갔을 때 가장 먼저 한 행사가 골프 회동이었단 말이에요. 네. 무슨 국정과는 아무 상관없는 거였는데 그런 회동을 가장 먼저 함으로써 그만큼 일본 쪽 특히 아베 총리는 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친분 쌓기를 중시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캠프 험프리스를 깜짝 쇼처럼 찾아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환대해 줌으로써 감동 아닌 감동을 안겼고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한미 관계를 다지면서 한국군, 미군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자연스러움 속에서 어떤 친밀감을 유도했다.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일본에서의 반응과 한국에서의 반응이 좀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챙기려고 했던 것 같아요. 다자간 그 무역협정이죠. TPP라든가 오바마 대통령 때 미국도 가입하려고 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안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번에 슬쩍 또 꺼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은 여지없이 안 한다. 딱 이래버렸고. 그래서 이 아베 총리는 나름대로 개인적인 친분을 쌓으면서 그런 이제 현안들을 슬쩍슬쩍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생각만큼 그렇게 효과를 보지 못한 것 같고요. 다만 북핵 문제에 있어서 북한에 대한 엄중한 어떤 경고 내지는 이제 강한 압박을 한다는 그런 이제 말을 얻어낸 것 정도가 이제 소득이라고 할 수 있고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 이제 북핵 문제 관련해서 캠프 험프리스 같이 식사하면서 굳건한 한미 동맹이라는 것을 이제 눈으로 보여줬죠. 그렇죠. 사람들에게. 네. 이제 그런 이제 모습 보여줬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청와대 만찬이라든가 국회 연설 등을 통해서 한국은 매우 중요한 국가고 우회하는 스킵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도 얻어냈고 그래서 굉장히 이 안보 면에서 볼 때 북핵 문제와 관련한 안보 면에서 볼 때 한미 관계를 확실하게 다졌고 또 북한 핵 문제에 있어서 한국이 사실 걱정하는 것은 이제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는 이제 메시지를 계속 전달해 왔는데 이번 한국 방문에서는 노골적인 어떤 무력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표현은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차원에서는 좀 얻은 게 있는 것 같고 경제 면에서 사실 한국이 한 5조 원 정도에 달하는 무기를 구매하기로 이제 합의를 해줌으로써 어느 정도의 좀 출혈은 했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줄 건 주되 또 챙길 건 챙겼다. 특히 한미 FTA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좀 강공을 펼치지 않을까 좀 우려했는데 이번에 연설에서는 얘기 안 했어요. 연설에서는 얘기 안 했고 그 전에 어떤 청와대 만남에서는 원론적인 정도로 그쳤고요. 폐기라는 단어를 아예 입에 안 댔다는 것에서 상당히 좀 성공적이지 않은가. 그래서 그런 정도로 간략하게 제가 압축해서 말씀드렸지만 한국과 미국에서의 어떤 상황이 이렇게 약간 좀 차이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적을 해주신 대로 일본은 상당히 골프 회동이나 이런 개인적인 친분을 쌓으려고 했던 느낌이 있고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행사를 통해서 감동을 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양국 정상의 개인적인 스타일 차이에서 오는 걸까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은 물론 차이도 있긴 있을 겁니다. 문재인, 아베 두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아베 총리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좀 뭐 원죄라고 그러면 표현이 우습지만 네. 원죄 아닌 원죄가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트럼프 대통령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8년을 집권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오바마 대통령 때 사실 아베 총리가 굉장한 공을 많이 들였어요. 예, 공을 많이 들였고 그리고 오바마 이제 대통령의 8년 임기가 끝나는 과정에서 작년에 대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미국에서. 네. 근데 그 대선에서 사실 아베 총리가 100%이 힐러리 후보에게 올인했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막상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하고 나서 완전히 아베 총리는 그야말로 쓰러질 뻔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 저렇게 지금 다 원죄처럼 되는 거죠. 원죄가 되는 겁니다. 지금 뭐 아베 총리는 사실 마음이 급할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해서. 네. 그 모습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영상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 치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막 그냥 앞서 혼자 가니까 황급히 쫓아가려고 벙커에서 나오다가 뒤로 막 굴르고 하는 영상이 있는데 저 영상을 자꾸 보니까 그 급한 마음이 생각이 나요. 근데 그 영상이 예. 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실제로 급해서 따라간 거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적으로 골프를 치고 예. 정상적으로 플레이하고 정상적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아베 총리가 굉장히 혼자서 마음이 급해서 벙커에서 빨리 빠져나오면. 예, 벙커에서 미스할 수도 있는데 아마추어인데서 온다나 두 번인가 미스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밖에서 기다리다가 그냥 갔죠. 예,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베 총리가 세 번째 샷을 이제 올리고 나서는 급하게 뛰어가다가 뒤로 그냥. 중심이 안 잡히니까 순간적으로 이제 미끄러지면서 뒤로 완전 360도 회전하면서 넘어졌는데 네. 문제는 거기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모르고 계속 걸어가니까 아베 총리가 빨리 가려고 네. 또 거기서 후다닥 일어나서 네. 쫓아가는 모습이 이 뭐라 그럴까 지금 현재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그러게요.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만큼 아베 총리 혼자 급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신경도 안 쓰는데 그러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 어떤 관계라는 거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는 첫 단추가 중요한 것 네. 같은데 참 첫 단추 잘못 끼니까 예. 이렇게 힘들어 그러게 보입니다. 말입니다. 자, 이번 그 트럼프 대통령의 청와대 국빈 만찬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때 독도 새우 네. 또 뭐 위안부 이용수 할머니 초청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일본 쪽에서 볼 때는 의표를 찔렀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죠. 당연히 청와대 또 문재인 대통령은 의표를 찌르기 위해서 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용수 할머니 올해 90살에 위안부 피해 할머니 중에 가장 유명하신 분이죠. 네. 최근에 한국에서 개봉한 영화 I Can Speak. 네. 이분이 그 위안부로서 2007년에 미국 연방하원의 그 외교위원회를 직접 찾아가서 증언했죠. 일본군의 그 피해를 입은 것을 증언했고 본인이 잘 발음도 안 되는 영어를 떠듬거려가면서 얘기한 것이 실제 영화가 되어가지고 네. 많은 감동을 안겼습니다. 그래서 국빈 만찬장에 문재인 대통령이 초청을 했어요. 이게 순수한 의미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한국과 일본이 이 위안부 문제나 역사 문제 때문에 첨예하다는 것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을 텐데 또 주변에서 참모들이 조언을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할머니들 중에서도 상징적인 인물을 이렇게 초청해서 악수하고 포옹하게 한다는 것은 불쾌할 수도 있거든요. 네. 아니 이것들이 중간에서 나를 이용하나 뭐 이런 생각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뭐 전혀 개의치 않고 아주 잘 반겨줬고 네. 포옹까지 해줬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독도 새우 아닙니까? 네. 물론 새우는 바다 천지에 있는 게 새우인데 독도에서 잡아올린 새우를 메뉴로 줬다는 건 이 메뉴가 뭔지를 설명할 거 아닙니까? 설명했어요. 네, 설명했어요. 예. 설명하면서 자연스럽게 독도 얘기 안 할 수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메뉴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설명하면 부담 주지 않고. 부담 주지 않으면서 한번 자연스럽게 이것도 재미난 역사적인 팩트니까 아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네. 뭐 이러면서 넘어갈 수 있고 그러나 그런 것은 머릿속에 기억에 남거든요. 예. 그럼 그 새우를 트럼프 대통령이 먹었잖아요. 먹었죠. 예, 네, 먹었습니다. 맛있게. 예,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의 특징입니다. 캠프 험프리스 찾아간 것부터 해가지고 보면 상대방에게 부담 주지 않으면서 그러나 꼭 하고 싶은 말이나 그런 것을 살짝 하면서 상대방이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거. 이건 천부적으로 타고난 건지 모르겠지만 대단한 그런 어떤 외교적인 역량을 보여주지 않았나.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관방장관, 일본 관방장관이 대놓고 또 그것도 말씀하신 하책이에요. 예, 불쾌하다는 반응했는데 이게 하책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이 국제적으로 알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게요. 이게 이슈가 된단 말이에요. 별거 아니듯이 넘기는 게 낫지 않을까 넘기는 게 오히려? 상책이죠. 일본 입장에서는 모른 척, 그런 일이 있었나? 나 우리 몰랐다는 식으로 넘어가는 게 상책인데 이렇게 건드려줌으로써 이게 뭐냐 또 세계 언론들이 다 이걸 받아서 보도하면서 또 찾아볼 거 아닙니까? 네. 이것까지 한국이 원했던 건데 어떻게 보면 일본이 제대로 걸려들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볼 때는 적어도 독도 새우와 예. 이용수 할머니를 동원한 이런 그 외교전에서는 한국의 완승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캠프 험프리스 방문도 그것도 완승이었어요. 완승이었습니다. 한자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검이불루 화이불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검소하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나 사치스럽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한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이런 것 아니었나 싶고 그 진심을 트럼프 대통령이 느꼈으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이슈 마칩니다. 주영석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